예, 반갑습니다. 손유아입니다. 오늘은 재료의 열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의 열적 성질은 화학적 성질에 속하지만 열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열적 성질이라 하면은 재료가 고온 또는 저온에서 잘 견디는 것에 대한 특성을 말합니다. 열적 성질에 대한 것을 왜 별도로 구분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장비들을 보면은 열이 가해지는 그런 장비들이 꽤 많아요. 그 히터를 이용해서 뭐 재료를 가열을 한다든지, 우리 열처리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냉간, 열간 뭐 금형으로 이제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재료들도, 장비들도 열적 성질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내열성하고 단열성. 내열성은 열에 의해 녹거나 변형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특성을 말하며 철강 장비, 고온 열관 프레스 등과 같이 고온의 환경에서도 기계적 성질,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특성을 말한다. 단열성은 열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열을 차단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을 말한다. 내열과 단열은 거의 세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열에 견디는 거,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2차전지 장비 중에 디가스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실링 툴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거의 한 뭐 3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장비고요. 우리가 이제 제품을 실링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화재 현장의 방염, 예, 화재의 방염, 불꽃을 막아준다 그래서 방염입니다. 그 다음에 제철 및 재련 공장의 뭐 아변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열에 견뎌야 되는 그런 부품들이 사용이 되죠. 기계 부품으로는 SKD11의 열처리를 해서 쓰기도 하고 나크80 등을 쓰기도 합니다. 단열재는 온도에 따라서 적정한 재질을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자가 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는 내부의 열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단열을 해야 한다. 열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것과 극저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저온 화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화상은 고온, 저온 외에도 전기적, 화학적 손상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기계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단열재는 미지미에서 아래 표와 같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열재의 그 기계 부품에서 쓰는 그런 단열재 중에 미지미에 보면은 단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기계 부품을 설계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델이 HAPA, HAPHA 뭐 등등 많이 쭉 있습니다. 기본 재료가 유리섬유의 계통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 재료가 붕산염계 바인더를 쓰냐, 인산염계 바인더를 쓰냐, 고내열 에포키 수지를 쓰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로 봐야 될 것이 온도를 얼마만큼 견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 전도, 열적 성질. 네, 여기 보면 이제 권장 사용 온도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220도, 그다음에 500도까지 180도, 마이너스 80도에서 400도, 상온에서 400도. 이거는 이제 10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면은 HRMB. 그래서 내가 사용할 그 환경의 온도가 몇 도냐, 그걸 보고 이 중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변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고 변형 강도. 기계적 성질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이 눌려지는 현상이 있다. 어떤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같이 견뎌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 변형 강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메가파스칼 단위인데요. 위에 게 100에서 150 메가파스칼, 350에서 540. 근거별로 보면은 요것이 변형 강도로는 굉장히 강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부품을 쓰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요게 무조건 이제 변형 강도가 강하게 버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선정을 했다. 근데 온도가 안 맞아요. 예. 이 온도가 나는 그래서 300도까지는 견뎌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품은 일단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이 부품. 예. 요거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300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00도, 같은 300도라 그러면 요것도 제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것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400도, 500도, 그 다음에 1000도, 400도, 요런 것 중에서 압축 강도가 얼마만큼 버텨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요거는 45에서 55, 그 다음에 요건 140, 요건 145, 그 다음에 요건 94, 요거는 8.8, 8.8.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로 보면은 이 300도씨에 맞는 거라 그러면은 요게 가장 적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유리 섬유를 사용을 하고 규산계 바인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얼마만큼 온도를 견딜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 변형 강도나 압축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방열성과 자멸성입니다. 우리가 열적 성질 중에 앞에 내열성 같은 경우에는 견뎌야 되는 거지만 방열성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배출을 하는 목적입니다. 단열이 열을 차단하는 목적이라면 방열은 열을 빠르게 배출하는, 방출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방열은 재료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열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하는 것 외에 열 발산이 빠를 만한 구조적 설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멸성은 열을 가두어 두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포장재를 실링하는 장치의 실링 블록, 열관 소성 가공을 하는 금형 등은 열을 쉽게 방출하게 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멸성이 좋은 재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실링 블록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포장재를 여기를 이제 실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온도가 예를 들어서 250도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작업을 하면,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포장재가 열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250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250도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자멸성을 얘기합니다. 자멸성이 좋은 재료는 열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반면에 가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죠. 자멸성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 재료는 그만큼 열을 줘서 열을 올리기 목표하는 온도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동을 시작해서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8시에 작업이 시작이 됐다. 그랬을 때 이때 똑같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얘는 뭐 만약에 30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30분 동안 장비는 가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멸성 재질을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장비의 가동 시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재료의 전기적 특성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품 이 전기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계 장비를 만들 때 직접적으로 메인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품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끔 특성이 필요한 아주 요소의 국부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는 이제 포고핀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PCB라든지 제품의 단자에 연결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요 안에 하나하나의 핀들이 들어가 있는데 단자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연결되었을 때 전기 전도도가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전류가 흘러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주로 이제 구리합금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는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지하철 팬토그래프 급전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전선이 쭉 있고, 지하철이 이렇게 여러 양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여기는 전기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일로 넣어줘야 됩니다. 연결을 해서. 그래서 요 부분이 닿아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모터를 구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 접점, 여기에 접점 같은 경우에 전기 전도도가 낮다. 그러면은 실제로 급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100이라고 하는 전기가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 도달하는 전기는 10%의 전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급전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요. 요거는 어떤 장비에 요것도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인데 요 부분에 이제 전극을 배터리가 있으면은 전극을 터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절연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는 요런 이제 딱딱한 재료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무에 기본 소재는 고무지만 고무에 어떤 화합물들을 넣어 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고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전성 고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터에 브러쉬, 여기 브러쉬가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전기 전도도가 필요한 것들이죠. 다음에는 대전 방지성입니다. 대전 방지성은 엔티스태틱인데 정전기가 어느 정도 통하는 거에 대한 특성입니다. 기계 부품 중에는 정전기를 차단하거나 적절히 통과되어야 하는 부품들이 있는데 특히 반도체, LCD, 정밀전자 부품 공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전기에 대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우지만 어떤 소재와 소재, 물체와 물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상태에서는 정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 정전기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이 안 되게끔 억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전기를 배출을 하는 그런 특성도 필요하죠. 그게 이제 대전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06에서 108옴 cm당의 표면 저항값을 가져야 정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대전방지 비닐, 대전방지 고무판, 무진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발, 그 다음에 이제 대전방지 박스, 대전방지 롤러, 대전방지 기계 커버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실제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에서들 대부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자부품은 안에 대부분이 IC라고 하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칩은 정전기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수만 볼트에서 수십만 볼트의 전기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이 회로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IC가 파손이 됩니다. 회로가. 그래서 이 회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전기를 반드시 배출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는 비중, 융점, 비열, 열팽창계수, 열전도율, 마찰계수가 있습니다. 이 열전도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열적 성질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자, 비중, 첫 번째로 비중. 1기압에서 4도씨 물을 1로 보았을 때 밀도의 비입니다. 즉 4도씨 물과 같은 부피일 때 같은 무게면 1이다. 기체의 경우는 0도씨일 때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비중은 제품의 무게 계산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요 재료의 비중을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 재료를 선정할 때 무거워 좋을 때도 있고 가벼워 좋을 때도 있으니 비중과 재료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스틸이라고 하는 스틸 같은 경우에 철 이런 것들은 보통 7.85 정도로 계산을 해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조금 더 낮은 것도 있어요.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7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중량, 기본적으로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가지고 재료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장비 무게를 좀 줄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로봇 핸드에 뭔가를 달아가지고 움직여야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게를 줄여야 되겠죠.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가반 하중이 작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서 핸들링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죠. 그렇지만 프레임 같은 경우, 장비의 프레임 같은 경우가 이게 가볍게 되면은 흔들림이 많아지겠죠. 이 프레임은. 그래서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야 되니까 주로 강이나 철을 사용해서 무겁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선 정밀 측정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 측정기는 이 프레임이 무거워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도까지 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각관 프레임을 짰다. 그랬을 때 이 내부에다가 시멘트를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멘트를 채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무게를 무겁게 해가지고 바닥에 지지할 수 있는 바닥으로
딱 붙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쓰고 있습니다. 융점은 멜팅 포인트입니다. 녹는 점, 융해점이라고 합니다. 고체인 재료가 액체 상태가 되는 온도를 요거는 오타입니다. 융점이라고 한다. 융점이 높다는 것은 잘 녹지 않는다는 의미고, 철 같은 경우에 1538도에서 융점이 있고요. 텅스텐은 3400도, 레듐은 3186, 탄탈럼은 3017도, 니오듐은 2750, 몰리브덴 262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죠. 티타늄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티타늄도 1668도.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융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비 중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융점이 높은 원소들이 많이 함유가 된 제품, 그런 이제 합금강들을 써야 되겠죠. 고온 환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열팽창 계수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계를 구성하는 이 올라가면, 기계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개를 구성하는 구성 입자 사이의 평균거리가 증가하고 개의 부피가 증가를 한다. 이를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기체와 액체의 부피의 열팽창 계수는 단위 부피당 온도에 따른 부피의 팽창률로 정의한다. 일정한 압력 아래서 물체 열팽창의 온도에 대한 비율, 즉 온도 1도 상승에 따른 단위 부피당 팽창량을 최적 팽창계수, 단위 길이당 팽창량을 선팽창계수라고 합니다. 최적 팽창계수하고 선팽창계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등방성의 고체에서는 최적 팽창계수는 선팽창계수의 약 3배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열팽창계수는 우리가 열과 관련되는 장비, 이를 설계할 때는 열팽창 계수를 참고해서 재료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열 전도율입니다. 구체적인 크기의 모양을 가진 물체가 실제 열 전달하는 정도. 앞에서 얘기했던 열적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네이버에서 인용한 그림인데요. 이쪽과 이쪽 T1에서 T2의 길이가 있고 L, 그 다음에 K 에너지 Q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 단면적, 그럼 열 전도율은 히팅 관련 설계를 할 때 주로 다뤄지며 재료가 열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할 것인가 또는 열 전달을 늦춰야 할 것인가를 다룰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계 부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계 부품은 이와 같이 재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료들이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성질들을 얼마만큼 그 적재적소에 잘 적용을 하느냐. 아까 같이 전기전도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구리 같은 소재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감안을 안 하고 뭐 알루미늄을 썼어요. 아니면 스틸을 썼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전도도가 확 떨어져요. 특성을 못 살리죠? 그리고 내열성이 필요한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내열강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열간 합금강을 써서 SKD 11 같은 경우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나크 80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써야 되는데 일반 스틸을 썼어요. 일반 스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에 못 견디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적인 기계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장비라는 것은 큰 어떤 전체 중에서 한 부분만 완성이 안 돼도 이것 때문에 장비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성능과 기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작지만 이런 요소들, 가끔 이렇게 속해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99%가 완성이 되더라도 1%가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자동화 장비고 전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기계 부품이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보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계의 어떤 재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런 좀 우중충한 날씨들의 연속인데요. 그래도 기분 좋게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